40년의 매콤한 자부심, 6개월 시한부 선고에 무너지다. 대구 동인동 수십 년의 세월이 묻은 붉은 벽돌 건물 1층에서 김복순 가명 68세 여사는 40년 동안 동인동 찜갈비의 정수를 지켜왔다. 그녀의 손맛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인생의 연륜과 정직함 그 자체였다. 갈비 한 점에 배어있는 매콤하고도 달짝지근한 맛은 그녀의 억척스러운 살처럼 깊고 강렬했다. 그러나 2025년 가을 그 견고했던 삶에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대학병원 주치의의 입에서 나온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말은 끓고 있던 찜갈비 솥에 차가운 눈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다. 복순 여사는 40년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솥뚜껑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이제 곧 이 매콤한 냄새가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민수 40세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선고를 듣자마자 아내 지영 38세와 함께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왔다. 병실에서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꼭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며느리 지영 역시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 제가 동인동 찜갈비 레시피 꼭 배워서 어머니 손맛 지킬게요. 라고 맹세했다. 복순 여사는 아들 부부의 지극한 효심에 마지막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구나. 아들 부부는 가게를 잠정적으로 닫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병간호에 전념했다. 하지만 시간이 일주일, 2주일 흐르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조급함으로, 며느리의 관심은 어머니의 기력이 아닌 부동산 시세로 향하는 듯했다. 복순 여사는 누워서도 가게 운영에 대해 걱정했지만 이제 아들 부부는 어머니 이제 다 잊으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알아서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찜갈비 양념을 만들 때의 정직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찜갈비보다 더 매운 삶의 씁쓸한 맛이 복순 여사의 혀끝에 감돌기 시작했다. 이 밤의 속삭임 재산 앞에서 무너지는 효심의 벽. 밤이 깊어지면 복순 여사의 방 옆 작은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의 낮은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복순 여사는 잠든 척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예민해진 청력은 그들의 모든 대화를 엿들었다. 자기야, 대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최고점이라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증여받아야 상속세가 덜 나올 텐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병으로 지친 기색보다 돈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당연하지. 가게 건물도 문제야. 동인동 찜갈비 거리가 요즘 다시 뜨고 있어서 권리금도 엄청 붙었대.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 복잡해지니까 지금 매매 서류를 준비해야 해. 내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재산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순 여사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시간이 없어라는 아들의 말은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였음을 깨달았다. 지난 4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가게와 살림집이 그녀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부부에게는 단지 정리해야 할 자산 목록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혹시 남기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뜻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 순간 복순 여사는 민수의 눈에서 슬픔 대신 탐욕의 그림자를 읽었다. 남기실 말씀이 아니라 남길 재산을 묻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복순 여사는 굳게 결심했다. 정말 내가 죽어가는 걸까? 아니면 저들의 욕심 때문에 내가 죽음을 재촉당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병실을 벗어나 홀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 아들 부부의 계획대로 조용히 죽어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40년 찜갈비의 정직함을 걸고 이 상황의 진실을 캐내야 했다. 3. 서울행 KTX와 오진이라는 잔혹한 반전. 새벽 아들 부부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복순 여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평생 찜갈비 냄새가 밴 옷 대신 단정한 외투를 입고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40년간의 고단했던 삶을 빠르게 되감아주는 것 같았다. 서울의 대형 병원. 복순 여사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모든 검사 기록을 숨기고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요청했다. 며칠간의 긴 기다림과 검진 끝에 중년의 의사는 안도와 함께 의아함이 섞인 표정으로 복순 여사를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전에 진단받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 검사 결과만으로는 암의 진행 속도도 매우 느리고 무엇보다 시한부 6개월을 선고할 만한 위중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복순 여사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오진입니다. 주치의의 확고한 말이었다. 물론 지속적인 치료는 필요하지만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진, 어머니는 건강했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찜갈비를 끓일 수 있었다. 그녀는 기쁨보다 더 큰 배신감과 서늘함을 느꼈다. 그녀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마음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녀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병실에 들러 재산 서류를 준비하며 조용한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복순 여사는 결심했다. 아들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내 마지막 가짜 죽음을 통해 끝까지 시험해 보리라.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철저히 숨긴 채 대구로 돌아와 다시 병상에 누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 가짜 죽음과 탐욕의 클라이맥스. 대구로 돌아온 어머니를 본 아들 부부는 안색이 어두웠다. 며칠간 어머니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절에 다녀왔다고 둘러대자 그들은 안도했다. 이제 그들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완전히 쇠약해졌다고 판단한 아들은 병상 옆에서 상속과 증여 관련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엄마,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 서류에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엄마 이름으로 꼭 좋은 일 할게요. 민수의 눈은 서류에 찍힐 어머니의 지장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복순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40년간 쌓은 정직한 삶의 가치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게는 단지 부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현실. 그녀는 지장 대신 조용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아들 부부 몰래 유언장 작성을 진행했다. 유언장 작성 당일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성이며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막대한 현금과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의 유언은 단호하고 매웠습니다. 전 재산인 동인동 찜갈비 가게 건물과 운영 자금 일체, 그리고 살림집 아파트는 나의 오랜 동업자였던 가게 직원들과 대구 지역의 불우 이웃을 위한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유언장을 완성한 복순 여사는 다음 날 새벽 다시 짐을 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엄마는 이제 정말로 떠난다.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가게 문에 폐업 팻말을 걸고 40년 찜갈비 냄새가 묻은 대구를 떠났습니다. 매운 결단 뒤에 쓰라린 진실 남겨진 아들의 절규. 다음 날 어머니의 빈 방을 확인한 아들 부부는 놀라기보다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돌아가신 건가? 며느리는 슬픔이 아닌 불안함에 떨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머니가 남긴 짧은 편지와 함께 변호사가 전해준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 아들 부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대했던 재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병간호를 얼마나 했는데 불효자식도 재산은 받게 해주는 법이 있어. 민수는 분노에 떨며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어머니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가게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 폐업 소식을 접했지만 이내 어머니의 유산을 기부받아 찜갈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빈 가게 앞에서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찜갈비는 정직해야 가장 맛있다. 양념에 장난치면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너는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 했지만 엄마는 너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정직한 삶의 가치를 물려주기로 했다.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은 것보다 돈 때문에 자신이 영원히 어머니를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시한부가 아니었고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절규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짜 죽음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탐욕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대구 동인동의 찜갈비 거리에는 여전히 매콤한 냄새가 났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그 냄새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쓰라린 후회와 죄책감의 냄새로 남았습니다. 복순 여사의 매운 결단은 40년, 찜갈비의 전통만큼이나 강렬하고 잊히지 않는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후일담 찜갈비 어머니, 바닷가에서 정직한 밥상을 차리다. 6. 매운 양념을 털고 홀로 찾아낸 평화. 대구 동인동을 떠난 복순 여사가 향한 곳은 부산 기장군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해변가 집을 빌렸습니다. 집에서는 동인동의 매콤한 찜갈비 냄새 대신 갯바람과 맑은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40년 만에 묵직한 찜갈비 솥을 내려놓고 텃밭을 가꾸고 근처 절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한부 오진은 그녀에게 살아있음의 축복을 주었지만 아들의 탐욕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실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매일 아침 해를 보며 명상했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아들을 향한 복수라기보다는 정직함이라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돈으로 무너진 아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찜갈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에게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담백한 나물 반찬과 시원한 생선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밥상에서 동인동 찜갈비보다 더 깊고 따뜻한 정직한 삶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마을에서 찜갈비 사장님이 아닌 그저 복순 할매로 불리며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7. 남겨진 아들 민수 잃어버린 유산의 무게. 대구에 남겨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의 삶은 예상대로 참혹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이 알려지자 그들은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효자, 탐욕스러운 며느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 그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던 작은 사업도 자금난에 허덕이며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을 잃은 고통이 아닌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시한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즉 살아있는 어머니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진실 앞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며느리가 울먹이면 민수는 그래,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죽이려 했어 라며 벽을 쳤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존재 이유와 인간적인 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구를 떠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민수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지영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끔 민수는 동인동 찜갈비 거리를 몰래 찾았습니다. 폐업했던 어머니의 가게는 동인동 복순이네 찜갈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유산을 물려받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레시피는 변함없이 매콤하고 정직한 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민수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뒤늦게나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8. 강가에서의 재회 침묵으로 나눈 속죄와 용서. 세월이 흘러 찜갈비 어머니 김복순 여사가
마을에 정착한 지 3년이 되던 해 복지재단의 봉사활동 소식을 듣고 민수는 아내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그 재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민수는 바닷가 방파제 근처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앉아 멸치 몇 마리를 끓여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여인 김복순 여사였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가게 주인의 강인함 대신 평화롭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의 죽음을 바랐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복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 아래 모래사장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그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복순 여사는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깊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울음이었고 자신의 탐욕을 속죄하는 침묵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잠시 후 따뜻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말 대신 내 스스로 깨달았으니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끓이던 국을 저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 그들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효도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찜갈비 어머니의 매운 결단은 아들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다시 살 기회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순 여사 자신은 비로소 탐욕의 그림자가 없는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김복순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